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어제 나왔던 유안타증권의 한수연구원의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기존보다 22만원대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1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2분기 본격적인 원가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개별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셀트리온 쪽에서는 36,717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은 251만 4천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의 어떤 선행제 부분이 나타나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상한보다 체결이 2배 이상 많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상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계속 영향을 주는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나왔던 셀트리온,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공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커버리지라는 하우스 쪽에서 이제 리포터가 대부분 나왔는데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목표주가 하향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제 유안타 정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4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연결 기준 매출액이 8,419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94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OP 마진이 17.7%다.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을 오래 보셨던 분은 알겠습니다만 OP 마진이 예전에 셀트리온은 뭐 40%, 50% 이런 셀트리온인데 최근에 OP 마진이 17.7%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실적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램시마 IB 제형의 캐나다 이제 직판 전환과 이 직판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성은 좋아지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 직판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이제 영향을 좀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자 재고 부족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고 부족이란 말은 이제 재고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추가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램시마 쪽에서는 IB 이제 정맥 주사 형태의 이 매출만 역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시마 IB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기존의 여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괜찮았는데 이런 영향을 좀 받았고, 이 난바이오 쪽에서는 다케다 쪽으로서 인수한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는 게 뭐 대사질환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그런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드 드럭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사건 매각으로 해서 이제 감소를 또 했고요. 이익단에서는 그 2023년도 연말부터 이제 이 합병 관련해 PPA는 이제 작년도에 상반기에 대거 많이 했고,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이 삼각비 관련되는 이 부분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작년보다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외부에 이제 뭐 테바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CMO 관련되는 영향으로 CMO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익단에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인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30억입니다. 130억. 그래서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일단은 감소를 했고, 작년 4분기에는 이제 신규로 이제 도매상 관련되는 확보로 초기에 이제 물량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베이트 영향도 좀 보수를 좀 잡았기 때문에, 그 4분기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높아지는 일단 영향입니다만, 그 1분기에 8,000펜 정도의 어떤 처방량을 보이기 때문에 처방제 규모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연으로 보면 이제 회사는 작년에도 뭐 연초에 보면 5천억 이상, 올해도 이제 뭐 그 서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7천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130억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회사의 어떤 부분과 시장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거 간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셀트리온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미 지금 매출액이 3조, 4조 나오는데 이런 이제 가이던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간에 실적만 나오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닝 쇼크로 뭐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간격은 좀 개선을 분명히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아도 이미 가이던스에 대부분 낮춰버리거든요. 낮추니까 그 부분을 넘어가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끔 이제 실적단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램시마, 허주마 같은 세계 제품의 티터 개선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양의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항체가 많이 생산되면 티터 개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2분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 원가 개선하면 수익성의 향상이 이제 생산 효율로 원가 개선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외부 이제 CMO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매출이 4조 2천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132%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좀 예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1분기가 작년도 1분기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개선폭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면 올리겠다는 이런 포지션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작년도도 그랬고 재작년도도 그랬고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이런 모습이 레키로나 이후에 그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 회사가 못 보여줬던 것들이 나머지 지금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제 진펜트라에도 그런 어떤 구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연간 애뉴얼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률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들은 기조를 유지하지만 뭔가 이제 보고서 다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안타 정권의 진펜트라 관련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 그 1분기가 이제 130억이었는데 2분기는 지금 이제 260억이니까 1분기보다는 2배죠. 3분기는 또 이제 2분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3분기가 진펜트라가 매출단 관련되는 부분들이 1분기 대비해서 증가됩니다만 전체 규모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7천억에서 이제 회사도 뭐 3,500 낮췄는데 작년도에도 이제 1분기가 안 좋아지면서 뭐 2천억대로 대부분 줄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관들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2분기 때 변경이 되면 목표 주가라든지 수급의 흐름들도 결국은 이제 신규 제품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기존 제품의 중요한 것은 주가의 하방을 좀 견지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진펜트라가 뭔가 영업이익의 드라이브들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올해 ADC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 뭐 진행하면서 기대감을 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유안타에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산정할 때 이제 영업가치 뭐 순차익금 뭐 그래서 이제 평가를 이비타 기준으로 내년도 기준으로 10% 할인해서 순차익금에서 총기업가치 해서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22만 정도로 때렸고 기존에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유럽에서 램시마, 레미케이드 대비해서 지금 계속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고 미국 쪽에서 기존의 인프렉트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28%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진펜트라의 어떤 선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어떤 이 4분기 점유율이 25%였고요. 진펜트라의 어떤 처방 추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그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생각보다 1분기 안 좋았고 이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의 어떤 이제 처방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광고 효과도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작년도가 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진펜트라가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항암제 말고도 이제 기타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 어제 이제 기관들이 대규모 이제 매도를 했고 자사주 이제 1000억 소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 않고 근데 장 초반에 이제 반등폭 대비해서는 그냥 강보합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어제 있었던 흐름들을 압도적으로 이제 뭐 전환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 60만 주 넘게 일단 매도와 외국인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거든요. 근데 매도 폭이 좀 줄었다 정도이지 급격한 어떤 반등폭은 이뤄내지는 못했고요. 아침에는 이제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15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이제 나머지 어제 빠졌던 종목들은 뭐 반등폭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 종목이 위에 있다가 반등하는 종목 말고 밑에 있다가 이제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 종목인데 셀트리온은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지금 그 흐름이니까 거래량도 줄이면서 그러니까 어제의 연봉의 시가라인이죠. 15만 7천 원대를 회복을 해야지만 이제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한선 밑단에 이제 일단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번 주에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봉 흐름상 아침에 올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좀 흘러내렸다가 종가 형성을 좀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월봉상으로도 봐도 지금 올해 연초 연중 이제 19만 원대까지 갔던 부분이 다시 15만 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빠졌고 52주 기준으로 지금 최저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밸류 딥한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가격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돌려서 15만 7천 원대 회복하는 흐름을 이번 주에 종가상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일단 단기적 해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흐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